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참 돈이란 게 더럽다 하지만 저도 받은 만큼 하게 되기 마련이더군요. 지금 이 문제로 이혼까지 걸려있던 거라 여러분의 답변을 아내와 같이 보기로 했습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꼭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결혼했던 건 14년 전이었습니다. 서로 잘난 거 하나 없는 집안이었고 가진 것도 없다 보니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의 3남매의 막내였고 아내는 아들, 딸 집안의 장녀였습니다. 아내의 책임감 있는 장녀 모습에 제가 넘어가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아내를 처음 소개해 주신 분은 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제가 나이도 어느 정도 들자 집안에서 소개를 받게 되었고 저도 처지가 비슷했던지라 한눈에 끌리던 아내에게 제가 반해서 그 뒤로 졸졸 따라다니게 되었고 그렇게 사귀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참 비슷한 부분이 많더군요. 이남일녀 집안의 막내인 저는 집까지 가난하다 보니 저에게 딱히 돌아오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집안에서 조금이나마 있는 돈은 형을 위해서 모두 써야만 했었고 저는 매년 옷부터 교복, 참고서까지 형과 누나가 쓰던 걸 그대로 모두 물려받아서 입거나 쓰거나 그렇게 해야 됐었죠. 그러다 보니 어릴 때 옷이 너무 커서 그 물려받은 옷 입고 다니면 옷이 줄줄줄 흘러내려서 벨트로 꽉 조이던 게 그게 기억나네요. 거기다 참고서도 누나나 형이 쓰던 거라서 답이 이미 다 적혀있고 헐어 빠지고 물려받을 때마다 지우개로 열심히 지우면서 그렇게 공부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마음속의 한 구석에서는 마치 형을 위해 희생당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내는 집안에서는 저와 반대로 자기 남동생을 위해 살았던 여자군요. 아내에게는 공부도 시키지 않았고 오로지 아내가 벌어온 돈으로 남동생들이 쓰는 그런 요상한 구조의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내와 사귀면서 어이가 없던 건 그 처남놈이 누나한테 용돈을 아주 그냥 대놓고 달라고 하고 아내는 그걸 또 전혀 꺼리낌 없이 아무렇지 않게 돈을 주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동생이 귀여워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이후에도 거의 수시로 그렇게 했고 남는 돈들도 장인 장모가 들고 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에 저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던 것. 저희 집은 가난했다 치지만 아내 집은 그렇게까지 가난한 것도 아닌데 완전 이건 뭐 아내가 거의 봉이더라고요. 만약 제가 아내였다면 진짜 버틸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상상도 안 되더군요. 그렇게 저는 아내의 아픔을 알자 이 여자를 보호해주고 싶었고 하나하나 제가 아내의 불편한 부분을 꼭 짚어주면서 너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하자. 아내는 울면서 내 평생을 이 집안에서 이렇게 살았었는데 지금은 자기가 이게 아닌 걸 알지만 차마 용기가 안 난다고 하면서 자기를 구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여자랑 결혼하기로요. 어쩌면 그때가 가장 저의 바보 같은 생각이었을 수도 있네요. 제 자신도 제대로 못 구하면서 남을 구원하겠다는 생각. 근데 그때는 그게 사랑이었고 모든 게 제 마음대로 될 줄만 알았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저를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결혼할 때 처가에서 진짜 500만 원? 딸랑 받았을 때 진짜 욕이 나올 것 같았는데 제가 참았습니다. 왜 욕하냐고요? 아내가 그동안 저 집구석에 가져다 바친 돈이 제가 계산했을 때만 해도 진짜 7천만 원은 훨씬 더 되었습니다. 그 돈을 받아 처먹은 인간들이 겨우 500만 원 준다니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저희 집도 집안 사정 어렵다는 이유로 1,00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슬프더군요. 왜냐하면 저희 형이 결혼할 때는 2억 줬고 누나가 결혼할 때는 6천만 원 줬습니다. 형 누나 보내고 나니 돈이 없다고 1,000만 원 준다니, 에휴, 내가 얼마씩 나눠준 줄 아는데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아내와 저는 애초에 집구석에 바라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강했었어요. 그래도 적어도 저는 아내보다 나은 건 제가 20살부터 집에 돈을 가져다 바친 그런 적은 없거든요. 그래도 부모님이 양심은 있었는지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버는 돈들은 저 스스로 모으게 하더라고요. 탐내진 않았습니다. 형이 집안 일으켜 세울 거라고 말로는 제 학창시절부터 줄곧 해온 말이었지만 정작 집안의 모든 지원을 받던 형은 대학을 나와서 은행에 취직했습니다. 그렇게 은행에 취업해서 월급 받아봤자 집안에 한 푼 가져다 줄 정도는 아니라는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기껏해야 첫 월급 탄 날 저한테 용돈 하라고 10,000원 준 게 제가 형한테 받은 그냥 모든 전부입니다. 그 외엔 뭐 훈수질이나 받았었죠. 넌 나중에 뭐 할 거냐 라는 식으로요. 그래서 사실 집안 사람들에 대한 저의 반감도 컸습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아내처럼 집안에서 뭐 돈 뜯어가지는 않았기에 아내의 사정을 알고 난 이후로는 제 처지에 대해서 이거라도 감사하자, 그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집에서 받은 1,000만 원과 제가 30살 넘도록 죽어라 이래서 모은 돈, 모든 돈 겨우 다 합치니까 1억 좀 넘는 돈으로 대출 끼고 겨우 집 샀습니다. 근데 어이가 없던 건 그 이후로 처남이 뺀질나게 저희 집을 드나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내가 있던 집이 저희가 있던 집에서 좀 거리가 있는 곳이었는데 처남의 회사가 마침 그 근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하기 가깝다면서 술만 쳐 마셨다 하면 저희 집을 무슨 숙박업소 마냥 들어와서 잠을 자고 노래 부르고 출근하고 아주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진짜 제가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저희도 잠 설치고 또 애는 또 걱정돼서 죽겠는데 그 와중에 술 먹고 와서는 술 냄새 풍기면서 조카랍시고 만지작거리고 하는데 여러모로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조카의 돌잔치니 뭐니 기저귀 하나 사준 적 없는 게 그 처남입니다. 일어나면 밥까지 얻어먹고 가고요. 제가 그래서 참다 못해 짜증나서 처남한테 말하길, 너 아이 때문에 오면 방해되니까 앞으로는 오지 말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나서야 처남이 인상 쓰면서 그 이후로는 안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 명절날 장모님은 말하더군요.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고, 형제끼리 돕고 살아야지 말이야. 그걸 그리 냉정하게 처남을 내쫓을 수 있냐며 개거품 물고 아주 난리친 적도 있을 정도였네요. 그만큼 처가나 본가하고 별로 서로 좋은 것보다는 싫은 게 많아서 딱 명절날 구색 말고는 한 것도 없습니다. 아내와 저는 그렇게 사이가 나쁜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결혼 이후 시댁이니 친정이니 신경 쓰는 것보다 아내와 둘과 애 하나만 신경 쓰고 사니까 행복하더라고요. 아내는 아이 낳고 집에서 쉬면서 인터넷으로 부업하며 생활비를 조금이나마 충당하고 저는 회사 일 다니면서 월급이 오르고 그냥 진짜 평범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 처남 결혼하니까 아주 그냥 집안 뿌리를 몽땅 다 뽑아서 해주더라고요.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저는 정말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는데 처남은 우리에게 들으라는 식으로 엄마 요즘 그 집값 많이 올랐더라 하고 아주 대놓고 있는데 말하는데 아내와 애써 집에 돌아와서 그래 뭐 우리 돈도 아닌데 뭐하냐 이러고 그냥 말았었죠. 그러다 몇 년 안 가서 장인이 글쎄 암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는 폐암인데 머리까지 이미 뻗어서 오래 살기는 힘든다는 말을 하였고 아내는 그때부터 자기 아빠라고 매일같이 그 병원에 살다시피 장인을 돌보았었죠. 그 와중에 처남놈은 저보다도 병원에 안 왔습니다. 일 핑계를 계속 대면서요. 저도 일이 끝나면 줄곧 오는데
어찌 된 게 지를 낳아준 지 아빠 죽을 때도 어쩜 이렇게 안 우는 처남놈 뻔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장인이 돌아가시고 장인의 장례식장에 와서는 재산부터 찾는, 아휴, 그놈 보면 집안 꼴도 뭐 같구나 싶었죠. 근데 장모가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그 모든 재산이 장모한테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냥 했는데 그때부터 장모의 충성 효도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기는 남녀 안 가린다고, 장인과 자기는 다르다면서 자기한테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재산을 전부 다 주고 갈 거라고 말하더군요. 근데 저는 솔직히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장인도 아들 거렸지만 장모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아내는 그 돈 때문이라기보다는 뭐랄까, 그래도 자기를 낳아준 엄마니까 평생을 어릴 때부터 지고 살아오다 보니 또 져주는 그런 느낌? 그래서 여전히 장모가 뭐 필요하면 들고 가고, 또 장모가 운전기사처럼 자기 뭐 어디 가고 싶다 하면 저한테 부탁해서 같이 여행 가고. 처음에는 아내 보고 제가 너 왜 이러냐, 어차피 장모 재산 모두 다 처남 주는 거 알지 않냐 하니까 아내는 이번엔 아니라면서 이번엔 다르다고, 그리고 꼭 돈 때문에 너 엄마랑 여행 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았는데, 그럴 때면 저 역시 속물적이긴 했지만 재산적인 욕심이 아예 없지도 않았고 아내 말도 틀린 말은 아니라서 그냥 그랬습니다. 장모를 모시고 여행 가면, 근데 꼭 저희 얼마 못 버는 거 알면서도 돈 한 푼 안 내고 좋은 것만 따박따박 골라가지고 그렇게 가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저희 장모는 여행 간 곳에 호텔이 낡거나 그러면 이런 호텔에서 자면 허리 베길 것 같아서 나 못 잘 것 같아 이러는 등 벌레가 나올 것 같아 이러면서 최고급 호텔과 비교질하는데, 제 월급이 뻔한데 거기를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도 장모 생신 맞춰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진짜 비싼 데 가기라도 하면 진짜 제가 허리가 휘어져 나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한 7년을 살았더니 어느 날 아내가 머뭇거리면서 저한테 할 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내한테 무슨 말이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그냥 장모님 모시고 살자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장모님은 넓은 집도 있고 한데 왜 이제 충성 효도를 모자라서 아예 대놓고 모시고 살자고 그렇게까지 하냐고 하니까 아내가 머뭇거리다 저에게 내뱉은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장모님과 재산을 전부 담보로 처남 사업에 대출해 줬는데 그 사업이 글쎄 아주 쫄딱 말아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부도가 나서 장모도 지금 살고 있는 저 넓은 집 2달 뒤까지 빼줘야 되고 지금 아주 빈털터리가 되어서 저희 집에 얹혀 살겠다는 거죠. 이 처남 새끼는 그 집도 말아먹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서 곧 이혼할 것 같다고 하고,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여기저기 아주 그냥 숨어 다니는 처지라고 하는데, 아내는 이러다 자기 엄마 길거리에 놔앉으면 어떡하냐고 우리 집에서 그래서 모시자고 하는데, 순간 제 입에서 진짜 욕 나와서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거 보라고 애초에 우리한테 재산 떼줄 생각은 아주 눈꼽만큼도 없었고 그저 우리들을 놀린 거였다고, 그 돈들 전부 다 애초에 처음부터 처남 주려고 당신한테도 그 장인 돌아가셨을 때 재산 뺏어간 거였고, 그거 지금 그 돈 다 떨어지니까 어딜 감히 우리 집에 기어들어오려고 하냐고. 내가 도의적으로 장모가 여태 평범한 장모 그랬으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겠는데, 그 돈 가지고 진짜 개같은 생색 내면서 10원짜리 하나 줄 생각도 안 하고 저거 받아 처먹기만 하더니 지금에서야 돈 다 날리니까 이제야 딸 찾는 게 말이나 되냐고. 난 저래도 그걸 못 보겠으니까 그러다가 내가 먼저 화병으로 죽을 것 같고, 당신이 만약에 당신 엄마 우리 집에 들어오면은 장모고 뭐고 그냥 다 욕할 것 같으니까 2번 다시 나한테 그런 말은 절대로 입에 담지도 말라고 했지만, 그 뒤로 아내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장모가 살아있는 집에 퇴거 날짜가 다가오니까 아내가 저에게 말합니다. 장모를 모시고 살 수 없다면 우리 그냥 이혼하자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이혼하면 애들은 자기가 키울 테고 재산 분할하면 자기 엄마와 동생 아이까지 데리고 살 수 있다고 하네요. 진짜 그 말을 아내에게 들으니까 저도 질려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 보면 이혼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니 뭘 제가 잘못했기에 이혼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아내가 이혼 얘기를 꺼낼 때 제가 순간 당황스러워하자 그게 싫으면 자기 엄마를 모시자고 말하는데, 저 말하는 꼬라지로 봐서는 처남도 결국 이 집구석에 올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꼴을 또 어찌 보고 삽니까?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그걸로 아내와 싸우고 있는데, 아내 이제 대놓고 저에게 장모 안 모시면 이혼하자고 맨날 말합니다. 거기다가 양육비까지 내놓으라고. 제가 자기를 많이 좋아하는 걸 아니까 아주 그냥 될 대로 되라고 강하게 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한데, 진짜 상황 자체가 너무 거지 같습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이혼하고 싶은데 아직 아내를 좋아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우리 아들이 너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네요. 아내는 교묘하게도 이제 자기 아들을 세뇌하듯이 이제 할머니와 같이 살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미쳐버릴 것 같네요. 결국 아내와 이야기하다가 도저히 결론이 안 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아내는 다른 집이면 진즉에 응당 장모 모셨고 저가 힘드니 도와줄 수 있느냐고 이런 의견이고, 저는 당한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당한 게 많으니 절대 안 된다는 의견인데, 저희 부부 둘 중에 누가 맞는지, 그리고 진짜 아니라면 이혼하게 맞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 배달은 계속된다. 사연의 민족.